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하락장의 신고가 불안한 부동산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으로 넘어가니까, 상승을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은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절벽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것은 월세뿐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팩트죠. 전국 아파트 가격은 멈췄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친 월세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또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기사에도 팩트를 올려놨는데 기사에 썼죠. 또 하나 팩트가 뭐죠? 네,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구가 이제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감소. 저는 이 인구 감소 기간을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30년 보고 있습니다. 30년.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양극화의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양극화. 극대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기간이 앞으로 30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극화가 되기 싫다. 인구가 감소하기 싫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거야. 월세는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오르지 않고 안정될 것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은 시장이 알아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결코 내 편으로 와주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해를 할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죠. 노련한 항해사는 내가 언제 출항을 해야 될 건지, 언제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될 건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련한 항해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치고 있는데 자기가 노져서 나가는 겁니다. 배 타고 고기 잡는다고. 고기가 잡힙니까? 배가 뒤집어지죠. 태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위험해지죠. 그것이 바로 리스크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두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희망사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언젠간 오를 거야.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바람을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안한 부동산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불안한 부동산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안전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구죠.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것 또한 우리가 시세에 표출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야 되는데 월세 올라 자취방 못 구한 대학생들 울상. 결국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곽지로 소멸됩니다. 이 외곽지. 이 중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외곽이 있죠. 이 큰 외곽이. 이 외곽입니다. 이 벗어난 곳을 외곽이라 한다면은 외곽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죠. 미분양도 되고 있죠. 이거는 시세 하락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소멸됩니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중심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거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강북과 강남이 시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양극화라고 단지 시세적인 측면에서 말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닙니다. 이 양극화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권, 웃돈 2억도 뚝 마이너스 피 매물 줄이는다. 그렇죠. 가천, 이천, 수도권까지 마이너스 피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부동산은 다 잊어야 됩니다.
다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나와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분양만 당첨되면 다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 열심히 우리가 청약통장을 돈에 넣었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의미 없죠? 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으려면은 청약통장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이제는 10%만 있어도 됐잖아요. 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맞춰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양극화되는 이런 아파트에 청약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통장 하나만으로는 뭐 10% 우리가 계약금만으로는 할 수가 있는 곳이 돈이 되는 곳은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만 당첨되고 분양만 당첨되면은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올해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이제 정체된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판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응만 하시면 돼요. 시장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대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고. 하락장의 집값 양극화 심화. 똘똘한 한 채 노래라. 왜 똘똘한 한 채입니까? 이 똘똘한 한 채가 무엇이 됩니까? 안전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안전자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전까지 있었던 양극화의 범위가 스케일이 다르죠. 지금 1분 이하, 5분 이하의 차이가 배수가 어떻게 됩니까? 9.8배입니다. 하위 20%, 상위 20%의 차이가 9.8배예요. 제가 이게 얼마까지 간다고 봤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15배. 그 다음에 어디까지? 20배까지 갑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양극화의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양극화는 정도가. 그래서 중심점을 중심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여듭니다. 계속. 안전한 자산이라는 똘똘이 한 채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과 미분양이 겹쳐지고 하락장과 신고가는 계속 엇갈리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하락장 속에 신고가는 이어지는 이 패턴들은 앞으로 저는 30년이라고 봅니다. 30년간 지속된다.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일본의 모습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홍콩, 중국, 특히 중국 시장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뭐 유럽 시장,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까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렸죠.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 시장을 닮아간다.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고 몸값을 높이는 똘똘이 한 채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양극화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분양을 해요. 100억짜리 아파트에 분양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뭐 10대 1이 나올 수도 있고 100대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는데 똑같은 100억이고 하나는 100억이고 하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나는 1억짜리예요. 이거 미분양 납니다. 이게.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억짜리 아파트에 서로 살려고 모여드는 곳 1억인데도 미분양이 되는 것.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똘똘입니다. 똘똘이. 입지다. 입지. 희소성이고 한정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희소하고 한정자산이 얼만큼 아파트에 반영이 되는 거에 따라서 양극화의 정도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4구 하락에도 오늘 또 신고가 쳤습니다. 반포레미안 5개월 만에 10억 올라와서 신고가 쳤습니다. 신고가 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화가 오네. 그래서 똘똘한 채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속됩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슨 기사 뜹니까? 하락한다는 기사 계속 뜨어요. 한쪽에서는 또 기사가를 보면 이거 부동산 기사입니다. 한쪽에서는 뭡니까? 신고가 기사가 나옵니다. 계속 이것이 뭡니까? 공존합니다. 공존. 또 한쪽에서는 무엇입니까? 세 분류가 있죠. 미분양. 그래서 이 세 마리의 토끼가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바퀴가 3개입니다. 3개짜리 3륜차예요.
하락했다. 그다음 미분양됐다. 신고가. 이 세 마리 토끼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30년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에 들어가면서 항상 세 가지 축이 있죠. 네, 노동 수입입니다. 노동 수입.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동 수입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가장 기초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동 수입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는 다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투자 수입입니다. 투자 수익. 투자 수입이라 할게요. 그렇죠. 투자를 얻어서 얻는 수입.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3번이 뭡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자산 수입. 그래서 이 세 마리 토끼가 세 개의 바퀴가 세 개가 굴러가야 됩니다. 네,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고, 네,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 거래와 신고가 거래와 미분양이 세 마리 토끼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 상급지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데 이 미모의 여성은 화장빨인지 모르겠네요. 여성의 사진을 보면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성형빨인지 화장빨인지. 네, 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락거래가 계속 나오죠. 하락거래가 되는데 사람들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지속됩니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인간의 욕구입니다. 내가 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욕구. 상급지로 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는 것이다. 그 인간의 욕구도 무엇입니까? 우주만벌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란 것입니다. 근데 왜 하락거래와 번갈아 갑니까? 하락거래와 신고가를 번갈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특히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빨리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죠.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샀던 거를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산 시점에서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급해지는 겁니다. 팔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싸게 팔고 하는 급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네. 일시적 이주택자가 아니고 원래부터 상급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을 팔아야지, 내가 매매 계약을 해서 판다는 각서가 있어야지 내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 보시면은 1주택자라도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락거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똑같아.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 욕구들, 그리고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욕구는 더욱더 치열해진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전쟁이 나게 되면은 금값이 오르든 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전자산으로 달러나 금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동산도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구입 실수요자는 천반팽팽합니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 부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인데 이 부분이 지금 뭐 갈아타야 될지 말아타야 될 건지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거 고민을요, 여러분 앞으로 30년간 계속할 거예요. 30년간. 거짓말인 줄 아세요?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합니다. 30년간 동안 계속 고민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곽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의 가치가 영원이 돼버립니다. 영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갈망했던 곳들이 10억이었는데 그 아파트는 나중에 100억이 됩니다. 100억. 지금은 10억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보태서 여기 한 1, 2억 정도만 더 보태면은 내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네, 영원이 되고 한쪽은 100억이 된다. 그것이 바로 갈아타려는 뭐 지금이 딱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기사를 뭐 이랬죠. 글자가 갈아타려면 지금이 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은 분양당첨만으로 돈을 벌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 감사합니다.